네. 아니 근데 그거 한국에서 인터뷰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들을 네. 조금씩 실천을 해보고 네. 진행을 해봤는데 네. 문제는 당사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사실 문제였었어요. 저도 그 인생 이박주의고 해가지고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마을로 아니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부분도 좀 진행했었고 네네. 그래서 이 반려식물도 다 해봤는데 네. 정작 그 어르신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다 보면은 네. 진행을 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이런 뭐 계획까지 이런 건 너무 좋은데 네. 정작 나타나야 할 이분들이 안 나타나니까 사실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네. 광진구에서도 그런 사례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좀 이게 뭐냐면요. 이래요. 우리 오늘 그 한국 원로 만화가 협회 회장님하고 협약을 했어요. 그 원로 만화가가 70몇 분이시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얼마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한 7년 전쯤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스마트폰을 배우셨거든요, 회장님이. 그리고 전에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리봄이 꾸준히 하고 있다. 같이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저 사람들이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오래 탐색을 하는 분이에요. 왜냐면 너무 그냥 치고 와서 문제 이렇게 막 이런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시니어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이 우리 네네 아니 의정부 이런 곳에서 지역 봉사를 통해서 그분들과 이미 일차가 돼서 활동을 꾸준히 해온 거예요. 거기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그냥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과의 뭔가 접점을 먼저 만들고 그러니까 사업비 딴 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접점이 만들어진 분들과 함께 일하는 방식이 제일 좋죠.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뭘 만들어도 어른들하고 만나기 힘들다고 하는 게 그리고 낯선 사람들하고 바로 이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봉사를 하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하고의 다 연계점 상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적 교류 상황은 이미 설계되어 있는데 내가 아직 거기 가까이 안 가져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립되어 있는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그 반려식물을 나눠드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3층이나 9층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미 고립이에요. 이미 고립. 요양원만 안 가신 거지 거기서 고립이에요. 그러면 노인이 됐을 때 우리 주거 선택에 대한 부분도 그분들 전혀 그냥 무심결에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데이터가 정보가 없이 그냥 살고 있다 보니 그냥 살다가 그렇게 되는 거지가 그냥 우리 사회에서는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막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안전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 반려식물 나눠드리는 경우에도 어떻게 하냐면 식물을 나눠주는데 전시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식물 나눠주는 거 외에 전시할 것을 만드는 그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근데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나오려고 한다고 안 와주던 분들이 갑자기 프로그램에 나오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경우의 수를 가지고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림 그리는 게 쉽지 않으실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밑그림을 그려서 어르신들이 그리도록 해서 그래서 무궁화 그림 전시회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또 무궁화 우리 노래 또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하고 잘 어려운 부분은 옆에서 도와드리고 그러면 어쨌든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조금씩 달라지고 갑자기 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좀 많이 속인 것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통하겠지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하여튼 어르신과의 접점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안 열죠. 지금부터는 정말 그 회복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은행이자 제가 이제 복지관에 강의를 가면은 어르신들이 막 따라 나와요. 저랑 상담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 좀 착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저 재산 비밀 막 다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상의할 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갖고 있는 거니까 너무 알아서 또 달라면 또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털어놓고 상의할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진짜 그 고립은 왜냐면 길게 산다고 하니까 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내 지식 범위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답답하죠. 우울증, 뭐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런 갑작스러운 이게 시간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사회 전체가 같이 풀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이 리봄학교에서 2018년도에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도 뭐냐면 너무 우리나라가 복지로만 노인을 바라봐요. 복지, 왜냐면 노인이라는 영역 자체가 그냥 사회복지사의 영역,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복지의 영역이 아닌 뭔가 소비자라는 관점으로 봐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소비자 대접을 받고 싶거든요. 그죠? 복지는 어떻게 보면 시혜성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줬으니까 고마워해. 그렇지는 않지만 약간은 선택안이 없잖아요. 당사자한테. 그래서 당사자한테 좀 선택권이 갈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노인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장 큰 소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정책이에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정책 소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이 우리 사회가 없다 보니 그런 주장도 없고 그러니까 안 치는 거죠. 또 노인끼리 또 잘 뭉치기나 해. 다 흩어지니까 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힘으로 만드는 것들을 지금 이제 찾아내고 서로 돕는 방법을 찾아내줘야 될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제가 이제 2018년도에 방지구의 50+ 플래너 사업도 핵심이 뭐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 오래 산다니까 걱정만 하고 그냥 조금이라도 젊을 때 어디 가서 돈 벌 수 있는 데 있으면 돈을 벌어놔야 돼. 그죠? 왜냐면 내게는 그거밖에 없어. 처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돈을 찾는데 돈이 그분들한테 보이나요? 없죠. 없죠. 그분들한테 여기 돈 있습니다 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잘못 플랜하면 안 좋은 데들 다 접하게 되고 그럼 있는 것도 참 털리고. 그래서 저분들이 그래도 복지관에 좀 가보시면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돈을 안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혜택이 많다라는 것만 알아도 저렇지 않으실 텐데 그냥 노예 돈만 갖고 버틸 생각밖에 없으신 거죠. 뭐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분들을 복지관으로 가도록 해봐야겠다. 그리고 국가에서 그런 설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복지관에 가게 돼서 그런 환경들을 알고 우리나라가 이런 게 잘 돼 있다는 이 노인에 대한 어떤 체계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없는 분들은 아직 내가 갈 나이가 아니고 거기는 노인만 가는 데고 해서 다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이 가게 하는데 이분은 돈을 원하니까 돈을 주면서 가게 해야지. 그냥 가라니까 제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은 필요하고, 그죠? 내가 불필요한 연명 치료는 하지 않겠다. 다시 회복 불능인 상태일 때는. 그래서 국가에서 쓰라고 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대상으로 한 50대, 60대도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어르신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본인들이 먼저 안 후에 어르신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디지털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그래서 50+ 플래너들의 어르신 미래 설계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당 60만 원의 활동비를 드리고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복지관에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동행해서 자리를 잡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만족도가 높죠. 복지관의 어르신들이 본인들을 또 막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 자체가 이분들의 자존감을 엄청 내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복지관 어르신들이 반겨주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그러니까 같이 마음이 통해서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제 뭔가 마을이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 이렇게 설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디지털을 능숙하게 다루게 되니까 이제 한 5년, 6년 정도가 됐으니까 이분들이 지역의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까지 지원하는 일까지도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6년이 걸렸지만 처음엔 제가 블로그 하라고 하면 저 피해 다녀요. 눈 마주치면 블로그 하냐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고맙다고. 그때부터 쓸 때만 해도
이게 뭔 짓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무슨 자그만한 거로 300 얼마가 들어왔대요. 그러더니 완전 다르죠. 진짜 이게 돈이 되는구나. 이게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이 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니까 엄청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은 의외로 돈이 나오는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이트를 처음 오픈해도 뭐 어디로 알려주면 뭐 커피를 쏜다든지 뭐 여기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해 돈을 푸는 구조잖아요. 디지털은. 그래서 잘 활용하고 우리가 그런 데만 쫓아다니면서 그 좋은 경험들을 쌓으면 이 디지털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그 무슨 이혜인 시인의 팬인데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이혜인 시인의 그 시를 글자 크게 해가지고 막 블로그에다가 다 올리니까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는 거예요. 글자를 크게 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이혜인 선생님을 이제 만나 뵀는데 그거 얘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혜인 수녀님한테 인정받으셨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블로그를 매개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정말 그전 같으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과의 연결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었던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다시 꼽히는 인생 이막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기 이제 선생님들은 앞으로 돈 벌릴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너무 쉽게 가르쳐 준다는 그건 없어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쉽게라는 개념 자체도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오히려 50대가 힘든 거예요. 저희 그때 첫 사업할 때 처음에는 200만 원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때가 이거는 이제 그만 찍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비밀로